이간 DB가 있는 우리 FC님들은 이간 고객에게 담당자라는 문자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전화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거 가볍게, 빠르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TA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텐콜의 정의를 말씀을 좀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매일매일 우리 텐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텐콜의 정의가 뭐였나요? 텐콜. 텐콜은 방문 약속인가요? 아니면 보험 판매인가요? 여러분, 텐콜의 정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 아마 지난주에 영상이 화면이 나가지 않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텐콜의 정의는요, 매일매일 콜합시다 라고 했던 거는 무엇이냐면 방문 약속이라든지 보험 판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안부전화가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안부전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다고 했죠. TA는 TA인데 하나는 텔레폰, 전화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포인트먼트라고 했어요. 우리 TA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방문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최종적인 골, TA의 최종적인 골은 방문 약속이에요. 전화로 방문 약속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FC님들은 좀 대단하신 게 전화로 보험 판매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대관계가 좋으신 고객님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신상품이 나온다라든지 이럴 때 전화로도 상당히 많이 안내를 합니다. 물론 그 또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험 안내라든지 방문 약속에만 국한돼 있으면 무엇이 문제냐면 전화기 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간 DB도 있기 때문에 그 이간 DB에게 편안하게 나를 알리는 단계부터 쉽게 접근을 해야만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텐콜은 생각처럼 쉬운 거는 아니에요. 매일매일 뭔가 꾸준하게 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쉬운 허들을 넘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시면 되겠다라는 거. 궁극적인 목적은 방문 약속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문 약속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럼 그 다음에 또 언제 전화를 하느냐? 바로 어프로치에 있어요. 어프로치는 내가 그 고객님의 정보 파악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그 고객에게 뭔가 내가 필요한 내용을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친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계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TA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공식 이거 책상에 써 놓으셨나요, 여러분? A는 P는 S다. 기억나시죠? A는 P는 S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성공 공식은 딱 정해져 있다. 우리 컨설턴트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A예요. 방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문 약속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가망 고객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문 약속, TA의 최종적인 골은 어포인트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우리가 텔레폰 어프로치를 하든 텔레폰 어포인트먼트를 하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최종적인 골은 내 고객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전화를 해야 되고 고객하고 친숙을 해야 되고 DM을 보내야 되고 하긴 또 콜을 해야 되고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모든 건 내 고객을 만들기 위함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좋은 방법이 많은 세일즈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골든룰 중에 대표적인 게 TA다. TA, 방문 약속이 이루어지면은요, 가망 고객이 확보가 된다. 가망 고객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세일즈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공식 꼭 철저하게 기억을 해 주셔라 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전화만 하면 다 되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제대로라는 단어에다가 제가 괄호를 묶어놨었죠. 이건 말 그대로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단지 무엇밖에 안 되냐면, 여러분들을 수영할 수 있는 수영 교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최대한 현장감 있게 알려드리는 거, 그리고 자전거 타는 방법을 최대한 이해 쉽게 알려드리는 것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자전거를 타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게 왼쪽으로 넘어가네? 그러면은 자전거 안 타신 분은 잘 모르나요? 어릴 때 우리 한 번씩은 다 타봤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움직이고, 이러한 부분들은요, 몸에 체득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타더라도 그게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세일즈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본인이 체득화를 시켜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제대로라는 것은 스킬을 쌓아야 되는 건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스크립트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이렇게 고객에게 먼저 제가 2가지를 준비했어요. 이간 DB가 있는 우리 FC님들은 이간 고객에게 담당자라는 문자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전화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한번 보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담당자 누구누구이고 10분 뒤에 아니면 오후 2시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을 하면 그 다음에 전화를 들었을 때 서로 얼굴을 모르잖아요. 고객님도 내 얼굴 모르고 나도 고객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고객님 보험에 고객님 땡땡보험 담당자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보낸 문자 받아보셨죠? 라고 하면서 타당성이 좀 일정 부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 문자를 제가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매지가의 이름을 통해서 100일 감사라든지 91일 감사라든지 면책 조항에 대해서 안내 전화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이건 그냥 밥 먹듯이 습관처럼 해 나가셔야 된다. 이게 일이라고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효율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좀 체계적인 부분을 저는 팁을 드리는 거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새롭게 만든 용어는 무엇이냐면요. 메시지라고 해서 매는 어이가 아니라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한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소리 나는 대로는 그렇긴 한데요. 아이메이입니다. 매직노트, 제가 우리 밴드의 주 핵심 중에 하나는 또 매직노트 사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가 반복적으로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매일매일 꾸준함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금방 또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꾸준함이 대부분이 다 몸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다 말고 삘이 왔을 때는 하려고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잠자고 있는 내 생각을 깨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함께 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메시지의 매는 매직노트의 매직, 마법의 세일즈 지식 나눔을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메인 시스템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지가의 이름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정말 여러분 토요일에 찾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지금 많은 분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나는 토요일에 그래 우리 약속했잖아. 우리 이성란하고 약속했으니까 나 10시든 뭐 1시든 네, 터치할 고객 명단 적었다 하시는 분, 네, 어떤 숫자든 좋으니 한번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터치할 고객에게 명단을 기록을 했다 하신 분 계십니까? 네. 가끔요. 이 귀한 시간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가끔 하신다고. 네. 좀 베테랑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우리 같은 국에 계시는 신입들 좀 많이 함께 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신입들은 방향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C님들 이양 함께 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지가의 이름은요. 여러분들이
계약할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점쟁이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새로 생길 때마다 적긴 했어요. 네, 대상이 새로 생길 때마다 적기는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님. 맞아요. 잘 보시면 계약할 사람이 아니라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을 적는 거예요.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 속에, 전산 속에 있는 모든 대상자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게 바로 잠재 고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잠자고 있는 고객이다. 그리고 고객 발그룹,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 첫 번째 길은 무엇이다? 네, 적는 것에서 시작된다. 적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러분들의 전산 속에서 잠자고 있는 고객을 나의 가능성 있는 가망 고객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적자 생존의 원칙이다. 그래서 적는 컨설턴트가 생존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매직 아이 이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죠. 매직 아이 이름 찾는 것은 바로 전화할 사람을 찾는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찾는 작업이 왜 중요하냐? 저는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다른 보험사에 또 2차 지금 제가 쉬어보니까 한 8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18년부터 해서 제자 양성 과정을 꾸준히 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3월에 바로 전문가 과정을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3개월짜리.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하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 100% 성공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쉽지가 않냐? 당장에 한다고 해서 내가 전화했다고 기록했다고 해서 당장에 내일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포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나약해지려고 할 때 제가 그래서 토요일마다 반복적으로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저 아는 얘기 또 하네? 그러면은 안 들어오시면 돼요. 내가 뭔가 같이 내 머릿속을 멘탈 관리를 하면서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은 저를 믿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깔때기 이론이라는 건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점괘가 있고 뭔가 그런 그 기운이 있다면 사실은 찍어서 내가 찍은 고객들이 계약을 다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우리 영업 조직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깔때기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깔때기 이론은 불멸의 세일즈의 진리예요. 내가 이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가서 찍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법인 시장에 잘못 진입을 한 컨설턴트들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법인 시장에서 좀 고액 설계를 해서 되면 대박이 나거든요. 큰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몰입을 했다가 그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달에 계약을 한 건도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법인 시장도 좋지만 법인 시장을 할 때는 내가 그 밑단에 기본기가 깔려있고 기본에 충실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적이고 지식이 올라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절대로 대수의 법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골든 룰이에요. 저는 하루에 15콜을 여러분들에게 권장했어요. 10콜은 기본이다. 15콜을 함께 합시다 라고 했는데 15콜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일주일이면 75콜이잖아요. 한 50콜 정도, 40콜에서 50콜 정도 통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20콜, 25콜 얘네들은 버려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게 시스템이 바로 메인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들쑥날쑥 내가 기분 느낄 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기분도 우울할 때 내가 사무실에서 나가기 싫으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고객 관리하고 전화하는 건 아니고요. 체계적이고 정말 의식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고객님은 늘 어쩌다 전화 왔나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그 계획 안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부분을 놓쳤던 여기서 만약에 50콜이 통화가 연결이 되었다면 여러분 25콜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던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안 받게 되는 고객님에게는 내가 언제 전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전화를 못한 고객은 또 언제 전화를 하는지 이 부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상담이
15명이라고 하는 건 이건 다 지금 주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간. 그리고 15명이라는 거는 하루에 3명 정도는 상담을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상담 100% 나옵니다. 상담 방문 약속이 이루어진다. 저도 경험에 의하면 전화하면은 방문 약속이 잡힌다라는 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내가 좀 많이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전화하는 걸 자체를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면은 활동이 잡히면 고객과 약속은 깰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유혹에서 뿌리칠 줄 알아야 되는 게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참 인간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달성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장 분석 관련된 건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 탑재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객님의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꼼꼼하게. 제가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보장 분석을 했을 때 보장의 개념, 기준, 고객에게 컨설팅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포트폴리오, 보험의 포트폴리오, 이 부분을 제가 이번 달 안에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세일즈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하고 상담을 하면서 한 정말 짧은 15분 동안에 고객에게 증권 회수까지 할 수 있는 화법과 같이 연결해서 제가 그건 해드릴게요. 약속할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문성과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계약 클로징이 이루어진다. 클로징에서 절대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소개 확보는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 지지난주에 제가 너무 우리 FC님 한 분이 저를 굉장히 막 웃기게 말씀을 했는데 미친 사람처럼 소개 요청을 해라 라고 했더니 미친 사람을 소개해주면 어떡해요? 라고 해서 빵 터졌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소개 요청은 항상 머릿속에 의식하고 있자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세일즈 프로세스구나. 내가 이것도 이 기본도 안 하면서 성공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영업 세일즈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왜 필요 충분 조건, 이 단어 우리 공부할 때 다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 함수를 계산할 때는 뭐 어떠한 값이 나올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골든룰은요, 충분 조건이라기보다도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이 필요, 기본적인 필요 조건도 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거대하게 세일즈 스킬 기법, 상품 제대로 판매하는 방법 이런 거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한두 건의 계약이 나올 수는 있겠죠. 세일즈 기법. 저 사람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그 기법만 가지고 가서 우리가 롱런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 세일즈는요, 한 달, 두 달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몸에 내공이 쌓여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 전화를 했다고 해서 뭔가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이걸로 꾸준했을 때는 그게 지속 가능해진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성공을 꿈꾼다?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영업의 달인들은 공통점이 나와 있어요. 이건 정말 많은 보험사를 제가 교육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의 명인들은요, 그분들의 나름 원칙이 있어요. 원칙. 좀 확인해보세요. 같은 국에 좀 잘하시는 분, 지금 여기도 우리 MDRT 분들 들어오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그런 분들은 나 노하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라고 말은 해요. 대부분 많이 겸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 나름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원칙. 그 원칙은 다들 달라요. 각자 다르고 이미 그분들은 자전거 타는 방법이 체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일주일에 2번 나오고도 저렇게 해.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만 따라해요. 그쵸? 그분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몸에 체득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 오른쪽으로 넘어가네 그럼 자연스럽게 몸이 틀어지는 거지 그분 자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그런 분들은 임계점이라는 걸 넘어선 사람들이다. 이성란 강사가 잘하는 명인들 그 사람들 보고 따라하래. 그런데 그분은 출근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MDRT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표준 그런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면 표준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함께 따라오되 그분들을 유심히 봤더니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아니라
자신만의 원칙이 있더라. 그 원칙을 제가 딱 3가지를 정의를 해보니까요. 아, 나는 항상 오전에 고객을 만나. 출근은 안 하지만 고객과 상담하고 고객을 만난다. 그리고 점심시간 약속은 항상 고객하고 함께한다. 잡담하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동료들하고 잡담하지 않는다. 이 원칙만 지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겁니다. 그러나 고독해요. 외로워요. 왜? 여기에 좀 즐기려고 나오신 분 설마 뭐 있을까요? 돈 벌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같이 얘기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것도 재밌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 내 그런 성과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번째는요. 월 1회 전 고객. 이건 우리 우속 FC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취약한 부분입니다. 전 고객들 택배든 DM이든 문자든 좋으니까 올터치를 좀 하시길 바랄게요. 전 이건 정말 민영사 제가 보험 설계사 할 때는요. 매달 했어요. 매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달 권유 안 하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많이 해야 한 달에 4건 5건. 4건 5건도 잘하는 거예요. 평균치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한 달에 18건 20건을 했던 굉장히 활동파였단 말이에요. 18건 20건이 그냥 건수가 아니잖아요. 민영사에서는 저는 그래도 뭐 3억짜리, 5억짜리 막 이런 고액도 했기 때문에 18건, 20건을 넘어간다라는 건 투더블유를 저는 꾸준히 했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활동량보다 어쩌면 그 이상 버금갈 겁니다. 저는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발로 뛰고 발톱이 제가 2번이나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차 없이 많이 걸어 다녔냐면 발톱이 막 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그러나 시장이 그때는 좋았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지금 이제 1분기 지났기 때문에 아니면 반기에 한 번 이걸 권장하는 거예요. 1년에, 그것도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것도 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고객이 지금 민영보험사의 DB로 다 갑니다. 저는 지금 그런 DB 강의해주러 돌아다니느라고 너무너무 바빠요. 이번 달에도 쭉 잡혀있는 게 퍼미션 DB라고 해서 본사에서든 어디 전문 업체에서든 전화를 해서 그 고객들에게 보장 분석을 해주겠다라고 받아요. 정보를. 그러면 오케이 하면 그 DB가 GA 보험 대리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설계사들은 그런 DB는 방송 본 DB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보통 한 건당 모두가 다 어떤 고객이다? 여러분들 DB 고객이에요. 여러분 전산에 있는 그런 고객들에게 다 전화한다. 담당자가 연락도 안 해요. 절대로. 제발 이건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1일 15콜 하자. 그래서 주간 75콜 하자.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보도록 할게요. 10콜. 10콜의 정의 뭐라고요? 10콜의 정의? 네. 안부 전화하면 여러분들 쉬우니까. 무슨 전화만 했다 하면 그러면 꼭 예를 들어서 DB 고객이라든지 그 기준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DB 또는 소개다. 맞아요. 안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DB 고객이나 소개 고객은요, 사무실에서 앉아서 정자세로 편안하게 호흡이 가쁘다든지 내가 횡설수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 연습을 좀 하면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공간에서 시끄럽지 않게 전화를 하면 되고요. 그 외적으로 내 지인이라든지 그 모든 고객들, 기계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넣으면 되겠네요. 너무 오랜 고객, 5년, 10년 만에 전화 처음 하는 사람, 3년 동안 계약만 하고 전화 한 번도 안 했던 사람,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격식 있게 전화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적으로는 다니면서도 습관적으로 전화를 하는 게 바로 10콜의 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토요일에 우리가 저하고 뭘 하자고 했냐면 자기 관리의 날, 그죠? 기회의 날로 만들자. 기억나시죠? 우리 토요일에 기회의 날로
프랭크 베트거처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회의 날에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그 매지가이로 이름을 찾았잖아요. 찾았다면 그 찾는 것만으로 전화가 잘 안 되니 캘린더에 한 3개월치 아니면 2달치에 해당되는 분량의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오늘 저랑 함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이름 무엇이냐면요, 전산. 지금 사무실에 나가 계신 분은 전산을 좀 보시고 태블릿을 좀 보시면서 명단을 한번 찾아볼게요. 2년 전에 계약을 하고 한 번도 전화를 안 한 고객, 아니면 3년 전, 5년 전. 모집자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모집자가 김한테 이성난 고객이 있어요. 그런데 이성난의 모집자가 바로 FC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 보는데 이성난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근데 모집자는 나야. 이런 고객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쭉 전산을 보면서 내가 언제 계약을 했지? 라고 보면은 아마도 뭐 A라는 사람이 이성난을 소개해줬거나 A라는 사람의 자녀이거나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창구에서 근무하던 날 와서 그냥 가볍게 계약만 하고 갔거나, 모집자가 난데 기억이 안 난다라든지, 아니면 이성난 1, 이성난 2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워낙에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고객들을 명단을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명단을 우리가 10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명단 적는 거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 1번이다. 왼쪽이다. 왼쪽 2번이다. 한번 숫자 한번 써주실래요? 지금은 기존의 고객들을 끌어다가 내가 전화할 대상을 써놓을 거예요. 이건 토요일에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 작업을 할 거예요. 역시 모범생은 다릅니다. 우리 팀 왼쪽이라고 했어요. 왜 왼쪽이냐? 오른쪽은 오로지 신계약밖에 못 오거든요. 파란 글씨로. 그쵸?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님은 저는, 나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올해는 뭔가 성과를 좀 많이 내시기를 응원할게요. 그렇게 많은 연차가 아니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한 계단 쌓아놓으면 이게 이제 역사가 되고, 그 모습을 보고 또 후배들도 따라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응원할게요. 그래서 왼쪽에 이름을 몇 명을 적어 놓느냐? 일단 여러분 한 5명씩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계약할 사람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전화할 사람들. 대신에 매지가이를 먼저 찾아야 어떤 대상, 가급적이면 똑같은 대상을 하시는 게 스크립트 여러분 하시기가 편해요. 암담보가 부족하거나 이대 질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표적항암 치료 약물 특약을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고객님, 이런 고객들은 별도 소트를 해서 그러한 동일 매지가이 이름 대상자를 선정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 동일한 스크립트로 계속 반복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도 쌓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하고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게요. 4번 이렇게 고객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고객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다면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저는 좀 권장을 3개월에 한 번 정도 권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 고객층이 많고 좀 바쁘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통화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이름을 또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 사람하고는 6개월에 한 번씩 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은 언제 전화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전화했는데 내 휴대폰 번호가 찍혔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전화했는데 이분이 전화를 안 받았어. 단지 안부 전화인데. 그럼 언제 전화해야 돼요? 바로 다음날? 바로 다음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는 FC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경우는 전화를 해서 안 받을 경우는 그대로 일주일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분을 2번이었죠? 2번 이름을 다시 쓰는 거예요, 여기에. 맞아요. 일주일 후로.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4번을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좀 바쁘다 보니까 내가 전화를 못했네? 내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4번이 넘어오면 돼요. 이 프로세스만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시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빽빽하게, 한 달은 빽빽하게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탱콜까지 갈 필요 없이 5명만 하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계약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이루어지면 꼭 3개월, 6개월 같은 날짜 꼭 안 해도 돼요. 그건 처음에 신계약하고 100일, 신계약하고 91일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그 내외로 하시면 됩니다. 3개월 내외, 그리고 전화 명단은 여기에 있는데 오늘 이렇게 땡겨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명단을 좀 생각을 하셨다면은요. 지금 혹시 태블릿이라든지 옆에 뭔가 명단이 있다. 아니면 기억이 난다. 지난달에 계약한 고객들은 언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됐냐면은요. 지난달에 지금이 4월이니까 3월, 4월, 5월, 6월. 6월 달에 이름 기록까지 써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써놓고 까먹으면 돼요. 3개월 후 그리고 1년 뒤에 써놓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계약 해당 월에 계약을 딱 했는데 오늘 2일이잖아요. 오른쪽은 오롯이 우리 신계약만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신계약 이름 쓰자고 했습니다. 그럼 신계약 이름을 썼다는 거는 이날에 계약을 했다면 3개월 뒤 4월, 5월, 6월, 7월 7월이 되겠네요. 그쵸? 7월에 왼쪽으로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굳이 이 날짜에 내가 토요일에 왔다고 해서 그 기회의 날 고객의 이름을 쓰면 굳이 꼭 저 날짜 안 쓰고 그 비어있는 날짜에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날짜에 매일매일 내가 탱콜을 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7월에 보면은 그날에 또 3건의 계약을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임없이 이게 반복이 되면서 제가 권장하는 게 91일 또는 100일, 암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100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고객 이렇게 3개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늘 신계약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신계약 2일이잖아요. 뭐 요일은 무시하시고 날짜만 보세요. 2일 날 3건을 계약을 했다면 여기서 이름만 쓰고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 전화할 날짜까지 써놓는 게 1콜이라고 저는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화할 날짜까지 써놓는 게 한 콜이다, 한 콜. 그러면 1년 뒤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 1년이 벌써 훅 갔네요. 그쵸?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월이 되면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기념은 약간 우리가 좀 구분하기 쉽게 빨간색으로 기록을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시게 하시면 돼요. 이게 3색 볼펜이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날은 그 해에 내년이 되겠네요. 내년 4월 2일 날 나는 또 어김없이 신계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계약을 한 사람만 주도적으로 계속하게 되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그동안에 연락을 못하고 했던 게 무엇이냐면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연락을 못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미안해서 못하기도 하고 뭔가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1년, 2년 금방 지나가니까 또 흐지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사람에게 연락하고 안부 묻고 가망 고객 발굴하는 게 우리 일이다. 계약서 사인하는 거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시간관리 매트리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템콜은 이번 방에 해당이 된다. 꾸준하게 여기서 여러분들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보장 분석 관련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준, 나에게 좋은 보험의 기준이라 아니면 한 가장으로서의 보장 분석을 포함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보장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러한 등등등 해서 여러분들도 좀 전문성 있게. 사실은 민영보험사에서 타인의 계약을 깨고 지금은 이제 먹이사슬이에요. 먹고 핥히고 뜯고 상대방 거 깨고 다시 가입하고
정말 뭐 98%라고 세대가 뭐 다 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들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험의 니즈라는 거는 이미 다 우리나라 사람 모든 그 세대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고 또 가입했다가 또 해지하고 또 새롭게 들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제대로 된 컨설팅의 기준점을 여러분들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재무설계는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 고객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 사실 고객 사랑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최강이 우리 보험 FC님들이라고 저는 자부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자, 그러면 2년이 됐죠? 2년? 2년이 되면 이제 어느 순간에 고객하고 나하고는 그냥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뭔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친구가 돼버린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할 때부터 그랬었고요. 정말 많은 컨설턴트들이 지금 이제 이런 거 캡처하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큰 일이에요. 예, 막 너무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우국 FC님들 특히 전체적으로 매직노트를 구입하고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정하고 북청 FC님들은 저를 좀 귀찮게 해도 좋으니까요. 여기에 마법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누군가를 나를 채찍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일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매직노트가 여러분들의 채찍질을 하는 그런 거울인 거예요. 거울. 그리고 매일매일 기록. 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기록 관리 안 한 사람 없거든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록하고 나의 시간 일지 작성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3번 방하고 4번 방에 해당되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3번 방, 4번 방 기억나시죠? 네. 3번 방, 4번 방은 뭐예요? 3번 방은 정말 급해 죽겠는데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일들. 4번 방은 이것도 저것도 나는 4번 방 뭐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일은 나 안 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무실 안에서 얘기하고 수다 떨고 선배 언니들하고 전화하고 나서 야 시간 금방 간다. 우리 자세한 얘기는 내일 사무실 가서 다시 얘기하자 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요. 우리 회장님도 오셨어요. 저도 하물며 저는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제 동영상을 보고 반성해요. 우습죠? 저도 MDRT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늘 저의 멘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제 멘토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분은 넘사벽이에요. 10억씩 벌고 지금도 그렇게 벌고 계세요. 지점장을 10년을 하신 분이 여성이거든요. 저는 운 좋게 여성 지점장을 만나서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분을 평생 같이 지금 이제 한 30년 돼갑니다. 그분하고. 그래서 늘 저희 여기 사무실 빌딩에서도 같이 있었어요. 그분은 몇 층, 나는 몇 층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랑 띠동갑인데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보험 설계사를 처음 시작하고 멋진 여성이다. 나도 저 여성처럼 되고 싶다. 라는 게 마음속에 있었어요. 예전에 경북청에 우리 매니저님 제가 영상 매니저님이라고 있잖아요. 그분도 MDRT를 처음 시작한 게 제가 인터뷰를 갔잖아요. 대구에. 그분이 했던 얘기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똑같이 밥 먹고 나는 200만 원 벌고 저 사람은 800만 원 벌고 비법이 뭘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비전을 줬냐? 저를 MDRT 초청 행사에 간접 경험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거기에서 보고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캐나다에 MDRT 모임, 물론 이제 MDRT로서 방문을 한 건데 MDRT 되기 전에 저를 데리고 간 그런 멘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잔소리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하네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평생 할 겁니다. 저는 계속 해도요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제가 성공하는 것보다 제 후배들 제자들 지금 계속 저는 양성하고 있잖아요. 엊그제는 저는 정말 눈물이 흘릴 뻔했어요. 제 제자가 이제 저를 대신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걸 제가 시켰거든요. 감동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의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혹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FC님들이 진짜 좋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나고 나면 왜 안 되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이거는 좀 사진을 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올리시고 저와 함께 성공적인 15코를 위한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구 없잖아요. 하세요. 저랑 같이. 입 밖으로 내뱉어야 내 뇌가 인식을 하거든요. 자, 하시면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성공적인 15코를 위한 행동 지침 하나. 나는 하루 3번 15코를 생각한다. 둘, 한 주의 시작은 15콜로 시작한다. 셋, 즐거운 마음으로 15콜을 즐긴다. 넷, 매일매일 15콜 일기를 쓴다. 그게 시시콜콜 일지라는 거, 시시콜콜 일지. 다섯, 생각하지 말고 행동한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일즈 성공 정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들이 왜 MDRT가 안 되는지 필요 조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매일 탱콜하고 출근하고 고객 만나고 상담하는 거 필요 조건이에요.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세일즈 할 때 고객 만나고 오는 그 순간이 굉장히 희열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막 뭔가 다 가지는 것 같고 계약은 안 됐어도 막 행복해요. 일을 했다라는 그 고객 만나고 오면은.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가 지속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화가 나요. 나 이렇게 매일 삼방하고 매일 고객 만나고 매달 DM 보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무엇이냐면 필요 조건을 해놓고 일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엇이냐? 이 필요 조건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정말 중요한 그 원동력은요, 산소예요. 동의하세요? 한번 반응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무 조용합니다. 여러분,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산소다. 그러면 이 산소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식이에요. 여러분, 결단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지막 행동이에요. 이 산소, 기본적으로 FC라고 하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식, 여기에는 우리 날리지가 있을 것이고 세일즈 스킬이 있겠네요. 세일즈 스킬. 그리고 일단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결단,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약간 박사님 계신다고 했잖아요. 약간 박사님들이 이 마음과 행동까지 이루어진다면 정말 최고의 세일즈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치는 공평하게 다 가지지를 않은 것 같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먹었어. 내가 머리로 이해했고 해야 돼. 알겠어. 그런데 마음 먹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지식만 있으면 죽은 지식이다.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세일즈에 있어서는요. 마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거의 30분 가까이 함께 하시는 이분들은 마음은 이미 넘어선 사람들이라니까요. 마음은 이미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함께 하죠. 여러분들은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쌓아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지식과 행동이에요. 행동 없는 마음, 제가 뭐라고 좀 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망상이라고 했어요. 망상. 마음만 먹은 사람은 망상가다. 망상가. MDRT 돼야지? 올해? 보세요. 벌써 1분기 지났잖아요. 3월 지났어요. 그럼 언제 MDRT 될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이 그냥 그 전에 했던 행동 그대로 하는데 하루가 365일을 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미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오늘 당장 그냥 바로 운동화 끈 매세요. 오늘 당장 바로 전화하시고 오늘 당장 실천에 옮기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행동을 하고 있으면 고객을 만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얘네들 마음이 생겨요. 내가 러닝머신 앞에 올라가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마음을 먹어서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도 러닝머신에 올라가는 순간에 그러면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오늘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지금 1kg 빼는데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 먼저 몸이 움직이시는 게, 여러분들, 성과로 이어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머리 무겁고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치고 성과 내는 사람 없거든요? 그냥 말만 잘하는 거예요.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공부가 필요한데, 머리 공부, 마음 공부, 행동 공부, 이게 모두가 다 함께 이루어졌을 때 성공할 수가 있다. 여러분은 왜 MDRT가 안 되냐? 여기까지 되거든요. 근데 그래, 행동도 했어. 오늘 이성란하고 함께 이 귀한 시간 했으니까 행동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 말에 동의하세요? MDRT들, 명인들의 비법은 바로 꾸준함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객을 만나다 안 만나다 만나다 안 만나다 이런 분들 없을 겁니다. 그런 분은 절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같이 하루같이 정말 나를 누군가가 유혹을 해도 이 시간 자체가 아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 강의 시간 한 시간을 할애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은 몇백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왜 또 하나같이 또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왜 듣냐? 양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양식? 마음의 결단 양식, 지식을 쌓는 양식. 이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만 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행동은 잘하는데 이 사람이 인간성이 안 좋아. 이런 분들은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후배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은 일만 잘해. 인간성 별로야. 이런 사람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내 자신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방법. 일단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지금 벌써 3월 지났으니 4월이니까 목표를 한번 다시 설정해 봐야 되겠다. 좀 조율을 해서 망상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진정한 목표를 가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라는 거, 저도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도와준다라기보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 자신이 힐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좀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게 바로 고객을 돕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FC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FC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특히 우리 FC님들은 굉장히 그런 따뜻한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민영사 대비 정말 여기는 한 90%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 제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느껴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친구를 가져라. 좋은 친구 가지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무실에서 잡담하라는 거 아니에요. 같은 동료들끼리는 그냥 동료로서의 지내고, 여러분들 정말 고객과의 친구, 그리고 정말 우리 동료분들 중에서도 윈윈, 내 자신을 올려줄 수 있는 분들 있죠. 여기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난 저 사람을 내 롤모델로 삼아야지.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하는 걸 따라하세요. 흉내, 모방이 나만의 또 창조물을 만들어낸다. 저도 되게 잘했어요. 그런 거 우리 선배들, 동료들 좀. 그래서 우리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연금저축 가입하자. 그래서 이 연금을 들고 우리 10년 뒤에 이거 가입한 사람들만 우리 만날 수 있을걸? 동료들이라도 그런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하고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딱 거울을 보면 나약하고 나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나 아직 신입인데 저거는 우수나 하는 거고 MDRT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지금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라는 또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빠를 때다. 그건 제가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이제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라이브는 가장 좋은 게 현장. 에너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왜 힘드냐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강사들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업이 안 되는 건 강사들. 강사들보다 더 나쁜 건 무엇이냐면 환경. 코로나라는 환경. 이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을 받으면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기운을 지금 못 받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운은 사람의 기운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이건 정말로 증명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어울러서 그 으쌰으쌰 하는 그 기운만으로도 교육의 힘이 그거예요. 강사가 와서 뭔가 대단한 훌륭한 강의를 해줘서 여러분들이 실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기운으로 인해서 같이 동료들하고 으쌰으쌰 하는 그 기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멀리는 있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이만큼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밴드로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믿어라 라는 거, 그리고 그럼 당연히 용기를 가져야 되겠죠. 용기 있는 자만이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용서해라.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다라면 그게 용서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사실 계속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으면 결국에 악 영향을 미치는 건 내 자신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뇌과학적으로도 나와 있대요. 나의 뇌는 누군가를 미워해요. 아, 정말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우리 같은 컨설턴트끼리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과 양성을 가보면 서로서로 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런 분들 사이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힘들어진다라는 걸 아마 본인도 느낄 거예요. 우리 뇌가 너와 나라는 존재를 구별을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왜 누군가 가끔 막 흉볼 때 있잖아요. 뭐 있잖아. 에이, 설계사 있잖아. 라고 막 욕을 했는데, 희한하게 욕하고 나면 내 자신이 좀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걸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너냐 나냐 이걸 모른대요, 뇌가.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고 용서를 하는 순간 내 자신이 더 좋은 에너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씩하고 한번 저 보면서 씩하고 한번 웃어보실래요? 예, 입꼬리가 이렇게 귀에 걸리게 씩하고, 예, 이렇게 기분 좋은 한 주를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에 바쁘신 분들은 이제 좀 놓쳤던 거는 제가 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을 거고요. 약속드렸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4월 달부터 해서 제가 작심 1일을 다시 21일 동안 하는 거 1단계 21일 법칙을 생각하면서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들 실천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10콜도 좋습니다. 15콜도 좋습니다. 5콜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우리 MDRT 분들, 매니저님들, 같은 국에 신인들 계시면 그 신인들 보시고 본인들이 좀 마인드 정립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FC님들 주말에 황금 같은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끝나고 나자 바로 매지가이 이름 찾아서 메인 시스템에 입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님 하실 거죠? 맞나요? 네, 반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조금은 주말을 그냥 보내지 않고 긴장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제 자신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 길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종료할게요.